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십천간과 십이지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오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화 토금수가 음양으로 나뉘어 십천간이 되든 십이지지가 되건 기본은 목화 토금수 오행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주 8글자를 가집니다. 그 누구도 10글자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또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상생관계, 이렇게 오행, 목화, 토금수 5개 중에 생을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5개의 오행이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의 명리학에서는 역행관계도 인정을 합니다. 즉 목생화에서 화생목, 이 2개의 목과 화는 서로 관계가 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상생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목은 화로 인해서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상생관계를 좀 살펴보면, 목생화, 나무가 불을 태워서 불을 생하게 해준다. 이렇게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 역시도 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화생토, 더운 지열, 화가 뜨거운 열기겠죠. 땅으로 들어가서 초목이 자라게 해준다. 또 토생금, 토는 흙이겠죠. 또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만들어 준다. 이 금은 돌일 수도 있고 또는 쇠일 수도 있고 또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금생수, 금에서 수를 생성해 준다. 즉 바위 틈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참깨, 열매를 갈면 기름이 나오는 그런 이치도 맞겠죠. 자, 수생목은 나무에서 물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다하게 줘도 안 되고 과소하게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간목이 많은 사주는 수가 없어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간목에는 물을 머금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나무가 살으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간목 자체가 있다는 것은 그 사주에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행의 관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과 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지만 거꾸로 목생수, 수생금, 금생토, 그 다음에 토생화, 화생목,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행 관계가 있다는 거. 자, 목생화는 화생목으로 역작용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명리 공부가 좀 어려운 이유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잘 살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기 때문이죠. 자, 상극 관계는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목에서 토를 극한다는 거죠. 목극토, 토극수. 이게 목화토금수를 한 오행을 건너뛰게 되면은 극이 되는 겁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수를 비껴서 금이 목으로 가게 되면 금극목, 목이 바로 화로 가지 않고 토로 가게 되면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자, 목극토, 나무가 목이죠. 땅에 뿌리를 받고 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목극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토극수, 토가 제방을 쌓아 물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토가 좀 들어와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수국화, 수국화, 물이 불을 이겨서 불을 끈다는 뜻인데요. 화가 너무 많은 사람은 대운이나 세운에 수가 들어오면 좀 좋겠죠. 자, 화극금, 불은 쇠를 이겨서 쇠를 녹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금극목,
금이 목을 이어서 즉 쇠도끼로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극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걸까요? 땅에 나무가 없다면 민둥산이나 다름없고 초목이 크지 않다면 황무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극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며 사주원극의 균형과 조화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생과 상극을 함께 표현을 해보면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하나를 건너뛰게 되면 극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